자,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있습니다. 245페이지.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되는 또 단원이죠. 저당의 유동화.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은 유통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는 유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분은 뭐를 받죠?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습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죠? 고정금리를 말하고, 또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로서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자, 금융기관을 우리는 1차, 우리는 저당 대출 기간이라고 해요. 1차 저당 대출 기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택 수요자는 차입자,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자 또는 우리가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1차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은 이 주택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 주택 자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 이 주택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인데,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여기는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자, 이 금융기관은 한정된 대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금을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이 재원이 부족을 해요. 현금 부족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카드 넣어서 돈 찾는데 돈 지급 못하면 은행은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재원이 부족한 요걸 해결해야 돼. 한정된 재원을 가지면서 계속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현금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겨요. 이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왜 위험이 증가하냐 하면요,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이 1차 저당 시장밖에 없었어요. 자, 이때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뭘로 본다? 하나의 상품.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밑에서 한 7 번째 보니까 뭐죠? 저당 또는 저당권의 뭐라고 하죠? 유동화라고 해요. 저당권의 유동화의 개념이 나오죠. 즉 주택 저당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뭐한다?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은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주택 저당 채권 1억짜리 하나만 팔 수는 없잖아요. 묶어야 돼. 묶어서 뭐 3천억 아니면 1조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묶는 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집합물이란 말 써요.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 시험에 가면은 10월 27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면요. 시험은 요걸로 출제하거든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로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가끔 여러분 모의고사나 무슨 여러분이 공부하다고 보면요. 저당풀이라고 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저당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저당풀. 같은 용어다. 이것을 뭐 한다? 매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합물을 묶을 때는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묶어야 돼. 그래야 매각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또 대출 금액이 뭐 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또 만기, 14가지밖에 없으니까 만기가 또 같은 것끼리. 또 기간별, 대출 기간별, 만기가 같은 것끼리 묶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패키지. 자, 여행 상품 패키지 상품이 있듯이 묶는 거 패키지라고 해요. 패키지는 포장입니다. 포장, 영어의 포장, 요거 묶는다. 패키지. 해서 매각을 해야 돼. 그 매각하면 뭐가 들어오죠? 이제 자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당권의 유동화는요, 이 자금을 어떻게 돼? 단기 조달해서 장기 10년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은 금융기관의 자금의 경직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해서 자금이 계속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을 뭘로 장기 자금.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뭘로 만든다? 장기 자금. 그래서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뭐죠? 유동화입니다. 유동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매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요걸 2차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하는데, 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2004년 3월 1일 설립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니메이, 그리고 우리가 지니메이 하면 이건 정부, 연방정부 보증하는 것도 있고, 페니메이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페니메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민간 보증도 있어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보증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SPC라고 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근데 어떤 목적?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래서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우리가 또 둘 수 있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다가 공급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MBS를 우리는 발행을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해서 뭐 한다? 매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MBS를 발행해서 매각을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이때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죠?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발행하면 뭐가 들어오죠? 또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래서 요 시장이 나오죠. 투자자로